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구민의 손발이 되기 위해 언제나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분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라서 많이 힘드시죠? 예, 구청장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오늘 제 구정 질문의 목적은 조금 더 나은 노원 구민들의 삶을 바라는 입장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호간의 편안한 마음으로 민생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전에 신청한 전달해드린 질문의 요지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째, 돌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원구 정책에 대해서. 두 번째, 노원 지역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취약계층 주거 환경에 대한 세심한 노력에 대해서. 네 번째, 노원구 각종 행사 진행의 개선에 대해서였습니다만 굉장히 힘드실 거고 또 집중적인 구정 질문과 답변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후자 2가지는 차후 해당 부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2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으면 뒤에 3번째, 4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원구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 노동을 제공받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성장기에는 주로 부모와 보육교사의 돌봄을 받고요. 아플 때는 의료 노동자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요. 고령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또다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장애가 생기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모든 사람들은 더 능동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에 요구가 생기게 되고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시스템이 거대한 물결에 한번 크게 출렁이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급작스럽게 학교 하원에서 가정 내 돌봄 조치가 전국가적으로 내려졌을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래서 여자들은 안 써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직장에서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 돌봄, 환자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어르신 돌봄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수 노동으로 되어 국가가 책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고 가장 고귀한 존재인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지원하는 일이기에 가치 있는 노동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을 여성들이나 하는 집안일,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허드렛 일로 취급되거나 마땅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거나 민간 시장에 넘겨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 시장에 넘기겠다고 선언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노원구는 IU 센터를 선도적으로 만들고 구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아이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대책 제안을 드리고요. 구청장님 의중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는 야근이 많아지는 가정의 돌봄 대책을 위해서 마련된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이 현재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때 집에서 가까워야 현실성이 있다는 거 아이 키워보셔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19개 동이 있으니까 이걸 내년에는 동별로 1개나 2개 이상씩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야간 보육은 우리 어린이집 12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121개소는 상당히 거리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야간 보육이라는 게 밤 12시까지 이제 네.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121개소가 개방돼 있는데 이용률은 한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12시까지 맡기는 부모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보통 7시 반쯤 퇴근하시면 이제 애들을 다 이제 데려가고 물론 이제 그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개방해 놨는데 그게 지금 수요가 많으면 넘치면은 점점 이렇게 확대하는 게 맞는데 수요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요를 없는 게 아니고 수요를도 좀 이용률을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어린이집을 잘 못 믿어서 그러신 건지 그런 거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걸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그 주변에 보면 대부분 엄마들이 이걸 모르고 계셔서 소개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가 야간보육 어린이집입니다라고 소개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가 아까 뭐 다른 사업에서도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네. 많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부모들은 대부분 다 그게 어느 정도는 다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 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잘 몰랐다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한다거나. 예. 예를 들면 저희가 0세에서 5세 아이들은 딱 빤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생각이 안 나는 하여튼 6,000명, 4,000명, 2,000명 이랬던 것 같으니까 어린이집이 6,000명, 7,000명, 유치원이 한 4, 5,000명, 가정양육이 2,000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면 가정양육 하시는 분들이 긴급하게 무슨 이제 야간에 할 때 어린이집에 이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정양육 집에서만 키우는 얘들 같은 경우. 근데 최소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대충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는 일을 대충 알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을 맨날 보내고 카톡방에도 들어와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덜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이돌 보미 서비스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부만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만 아이돌 보미 서비스 같은 경우에 대체로 대기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려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이돌 보미 서비스는 긴급하게 시간제 돌봄 서비스도 있는데 사실은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 보미 서비스 그 공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돌 보미가 121명 정도 저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이제 월 급여가 한 160 정도 드리는데 국비 50%, 서울시가 25%, 구비가 25%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바로 이용을 못 하신다고 하면 결국 구비 예산으로 자체로 좀 들여가지고 더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산으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의회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게 대기라는 게 아마 대기 집중되는 시간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뭐 어디 이렇게 무슨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럴 때 좀 아이를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할 때 그때 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지 몰리는 계절이 있는지 이거는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왜냐하면 뽑아놓고 실제로 또 수요가 없어가지고 노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잘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저희 동네에서 보육반상회를 진행을 한번 하면서 엄마들한테 여쭤보니까 상황은 이제 저녁 시간에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저녁 시간 돌봄을 보통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잘 구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특정 긴급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장기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구해지지가 않아서 전화해서 매번 이제 그 서비스 하는 곳에 전화하셔가지고 제발 구해달라고 급하다고 나 다음 달에 복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이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단기간 이용을 한다거나 처우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길게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아이들의 가정에만 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좀 근본적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게 정말 그리고 아마 저도 이제 그때 한번 엄마들 얘기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돌보미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하고도 잘 맞아야 되고, 예,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 돌보면 사정이 있으면 네. 말씀대로 이게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게 되고 기껏 아이하고 정을 붙여놨는데 뭐 다른 일 때문에 떠나버리면 또 새로운 아이 돌봄이 왔을 때 아이하고 또 호흡을 맞추는 또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근본적인 말씀처럼 지금의 그 월급의 160 가지고는 그 양질의 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조금 이쪽 예산을 보육 예산을 돌봄 예산을 좀 늘리면서 처우를 좀 개선해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 일에 좀 재미를 붙여서 이직하지 않게끔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 그 가정에서 급할 때 일시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지금 현재 노원구에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이용이 안 된다든가 있는 줄 모른다든가 또 갑자기 아이가 낯선 곳에 가면 울거나 이래서 잘 안 맡겨진다거나 이래서 이제 요구가 해결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과에 물어보니까 좀 늘리려고도 해봤는데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도 않고 어린이집에서 우리 시간제 보육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도 않은데 어쨌건 대부분의 아이돌봄 시스템이 맞벌이 가정 우선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정 양육을 하는 가정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노동, 가사 노동과 육아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많이 이제 가정 양육을 하게 됐었는데 굉장히 큰 우울감에 시달려 왔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본인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될 때, 가족이 아파서 다른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뛰어가야 할 때, 혹은 본인이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해결 방안 생각해 보셨을까요? 예, 지금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은 실제로 돌봄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7시 반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더라도 여유 있게 6시에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 7시 반쯤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찾아가지고 집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 양육 아동들의 부모님들, 특히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거기가 가장 예를 먹고 있으셔서 국가에서도 그래서 이제 야간 보육도 하고 시간 보육제 어린이집도 지적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300개 가까이 되는데 시간 보육제 하는 어린이집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상계 구동에 수락한옥 어린이집하고 또 가정 어린이집 한 군데 또 어린이집인데 실제로 이용률이 수락한옥만 해도 월 7.7명이니까 한 달에 7.7명이니까 일주일에 2명,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은 월 4명이니까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서 이게 의원님 말씀처럼 낯선 환경에서 얘가 울고 그래서 안 맡기려고 그런 건지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애들 월계동에 있는 부모들이 여기 수락한옥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별로 최소한 19개 동을 하나씩 해서 해소가 되는 문제인지 그걸 좀 면밀하게 살펴봐서 접근성의 문제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처럼 동마다 하나씩 지정을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간 보육제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그걸 위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구에서. 그건 국가가 안 해줍니다. 더 이상은. 딱 정해진 것만 하고 있고 또 그 시간 선택제 보육에 관한
원아들의 그 어떤 정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원장들이. 그럼 안 했을 때는 뭔가 금전적인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19개 동에 얼마를 지원할 테니 이 어린이집은 시간 보육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접근성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조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네, 조사를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그냥 저의 의견은 당연히 접근성 문제가 보육은 무조건 접근성이기 때문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고 이 곳이 아이들에게 익숙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이제 뭔가 준비를 하는 이런 한 2, 3년 두고 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싶고 근데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동 인구수가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으로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 대기가 길어지는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은 또 이제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좀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지 않으면은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24시간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 노동은 예전에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의 시대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동반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에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 키우는 여성들과 돌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성에게 쉴 권리, 일할 권리,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였으면 한다는 말씀들 많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성동구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 조례라고 해서 이제 인정서 아이 키운 경력을 인정해주는 인정서를 발급하고 사회적으로 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실생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실제 아직까지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고 있는 여성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돌봄이라고 하는 노동이 사회적으로 가치 부여를 해야 하는 노동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노동이다라고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세에서 18세 유아기 여성들이 교육받고 돌봄도 보장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여성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노원구에 여성교육센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기능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공공수강권도 앞으로는 좀 발급을 하고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이 키우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공의 영역에서 갖추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여성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 취업 창업, 그 힐링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데는 있죠. 이게 이제 가까운 북부 여성발전센터하고 공릉동에 있는 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노원구 주민들이 거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 지적처럼 거기가 아이들까지 이제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으니까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은 많이 하는데 애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예를 들어 하다못해 뭐 놀이방이나 이런 걸 좀 맡기면서 같이 교육을 이렇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엄두를 못 내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재취업을 준비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꼼짝을 못 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뭐 어디 뭐 지방에 보고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언뜻 드는 생각은 이제 북부 여성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제 그런 기능까지 돌봄 기능까지도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건 뭐 이제 제 권한은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이제 결국은 노원구 자체의 어떤 여성 프라자 같은 그러니까 동작구에 가면은 굉장히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성 프라자를 만들어서 그 여성 관련한 거기도 돌봄 제 기억으로는 돌봄까지 있어요. 아 최근에 있나요? 거기도 그 교육이라든가 주로 힐링 프로그램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동작구 갔을 때 그래서 근데 그런 규모 있는 시설로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노원구는 뭘 하더라도 6군데가 생활권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다 상가 건물 같은 거를 좀 임대해서 하되 다만 이제 이렇게 규모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돌봄 기능에 교육도 해야죠. 그다음에 취업 이런 북부 여성 발전센터처럼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품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인 구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도요 굉장히 여성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센터 출신들을 좀 받아주세요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 일자리 기능까지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단독 건물로 가되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에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면 아마 충족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방동 여성플라자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센터들 규모 정도만 해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북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갔는데 내가 아이를 맡기고 수강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관심이 없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돼 있고 재밌는 배우고 싶은 과목들은 저녁 시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 재밌는 과목들을 대학 같은 곳에서 하는데 거기는 훨씬 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뭔가 공공이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내가 배울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정확하게 수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돌봄까지 동시에 해결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다른 관악구에서 마더센터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이와 엄마가 같이 이제 여가를 즐기고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육아라고 하는 개념이 더 컸다라면 지금은 엄마들이 사회로 재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많이 원하는 추세여서 그 방향에서 여성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지금 중개 엄마을 센터라든가 학예 이제 어울림 센터가 네. 동네에 들어선 주민 복합 시설이지 않습니까? 생애 주기별로 다 모든 시설이 중개 엄마을 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책은 거기 여성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어르신,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매뉴얼처럼 이제 노원구에 짓는 시설들은 공릉동에도 이제 예수사랑교회 옆에 풋살장을 내년에 설계를 해서 거기도 들어가는 게 지금 비슷하게 그 정도 고민에 머물렀는데 이제 의원님 좋은 지적이라는 게 그 건물 그런 복합 건물을 지을 때 한계층 정도를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러니까 돌봄과 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보는 것도 이제는 조금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돌봄 사업에 대한 노원구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노원 재가요양센터 사업 중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사업을 폐지한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소속을 노원구 소속 노동자였다가 성동구 소속의 노동자들로 소속이 편입되는 것이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출근을 성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하루아침에 공공장애인 서비스를 없애버리는 조치이고요. 서울의 여러 군데에 종합재가센터가 서울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은평과 노원만 선도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 공공의 서비스를 오히려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던 기능을 없애는 건데 구청장님, 우리 구 활동 지원사들과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서울시에 대해서 노원구에 존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비스는 없어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다시 공모해서 계속 장애인 활동 지원사하고 방과 후 교실은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센터가 성동하고 통폐합되면서 그 노원센터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그 노원센터에 계셨던 노동자분들이 이제 성동으로 출근해야 되는 그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가 없어진다 그러면 저희도 뭐 당연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확인해서요. 만약에 정말 없애는 거였다면 없앤다 그러면 뭐 저희가 강력하게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뭐 자기 자체 내 무슨 뭐 사정이 있는 건지까지 뭐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그걸로 인해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이 공백이 없게 그 서비스가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두세 군데 더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다른 쪽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충분히 보장해드리고 이 서비스가 끊이지는 않게 할 겁니다. 그거는 구청장으로서 약속을 드리는데 다만 그 센터 내에서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저 이야기 듣고 당연히 그 여기 일하시는 분들 다 노원구 주민들인데 갑자기 노원으로 출근하다가 성동으로 출근하라고 당연히 그건 힘들죠. 이직까지도 고려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단은 그 이야기를 전달해 놓은 상태인데요. 필요하면 제가 그 센터장을 직접 만나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든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어서 조금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서울시가 지난 시기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돌봄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서 고용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 노동자들을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노인 돌봄과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를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교사들은 더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면은 서비스에 변화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테고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 지원사들을 공공이 채용해서 고용 안정을 취해 왔던 것을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다 민간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게 맞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아마 그게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아마 그렇게 아마 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아이유센터나 뭐 지역아동센터 이게 전부 다 네. 저희가 다 뭐 그러니까 고용이 다 안정적으로 보장되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대부분 다 구립화해가지고 법인이나 민간이 몇 개 하긴 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까지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하면서 그 갭을 메꿔 나갈 정도로 저희 정책은 뭐 공적인 그런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서울시는 뭐 제가 확신적으로 얘기 못하면 아마 그렇게 아까 민간으로 좀 넘기려고 하는 뭐 그런 사회 서비스는 실제로 박원순 시장 때 기획이 되고 설계가 돼가지고 원래는 방과후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까지도 사회 서비스원에서 다 채용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파견시키는 형태로 그렇게까지 설계를 했다가 좀 거기까지 못 나가고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공의 고용 안정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응원을 했었고요. 근데 저렇게 방향이 바뀐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서울시장이 아마 결단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끝까지 이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돌봄과 관련된 다섯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매우 중요한데요.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임금차별, 근골격계 질환, 감염 위험,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 인력 부족
이런 거에 많이 인권 침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요양보호사들 성추행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고 이제 시설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갑자기 던진 컵 같은 것에 맞아서 코뼈에 골절이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팔다리에 멍들어 있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임금 수준은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임금의 절반가량으로서 200만 원이 들뚱말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전국적으로 장기 요양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충주, 전북, 장수, 순창, 해남, 구례, 한평, 고흥, 영암, 보성, 부산 기장, 북구, 서구, 경북 안동, 경기 여주, 경기 광명, 강원도, 강릉, 강화, 경기 안성 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립 요양시설 노동자들에게 서초도봉이 올해부터는 용산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포천, 하남, 남양주에서는 돌봄 노동자가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인천, 경남, 울산, 정읍에서는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조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지방정부의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서 돌봄의 모범적 모델을 노원구에서부터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 노동자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생애 주기별로 워낙에 많습니다. 영유아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아이유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또 선생님들 계시고 어르신으로 가면 또 그 어르신 생활관리사들도 계시고 노원구가 이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똑똑똑 돌봄단도 어찌 보면 돌봄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또 노원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재작년부터 이 노동자분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구예산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1인당 1년에 24만 원씩 저희가 지금 지원을 좀 해드리고 심리 상담 서비스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 그 기회를 드리고 있고 뭐 그전에 없었던 사회복지사들끼리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예를 들면 마들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처음에는 정규직만 뭐 복지 포인트를 주자 그러는 걸 다 똑같이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2,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아유센터 저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역아동센터도 계시고 또 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통틀어서 거의 다 저희가 그렇게 차원에서 없는 살림에 그렇게 복지 포인트 23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분야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하시는 활동 지원사들이 계십니다. 이 두 분야가 이제 근데 이제 워낙에 우리가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는 5,800명 정도 될 정도니까 모든 민간 기관에 다 소속돼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한 1,500명 정도 되셔서 요양보호사는 구립시설들은 저희가 복지 포인트를 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까지는 저희가 그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아직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도 검토 중인데 이것도 조금 약간 법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그분들까지 좀 지원해 드린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가 싶긴 한데요. 그거는 앞으로 또 예산 사정을 좀 봐가면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추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총장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원 지역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유급병가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 지역 지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가 있고 보건소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구 주민들도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하는 주민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해서 질병 악화를 방지하고 의료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향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가 19세기 말부터 도입을 해왔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전면 실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입니다.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에서 163개국이 도입할 만큼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 된 지 오래이고 최초 독일에서 실행을 했으니까 139년이 지났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적 시행만 진행되고 전면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가급여라고 하는 제50조 항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아팠는데 이제 쉬겠다고 하면 본인이 대체근무자 구해야 되니까 돈 들여서 쉬지를 못하고 억지로 참고 일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병이 악화되시는 분들, 그리고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들이 많이 기사화되는 것을 우리는 아프게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고용이 불안정한 배송, 배달,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4일부터 국가적으로 이제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6개 지자체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확산이 끊임없이 되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선도적으로 이게 아픈 사람이 모든 국민이 늘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고 그래서 노원구에서 선도적으로 노원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 드리고요. 취지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하고 이제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에서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입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보통 입원을 하지 않고 깁스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진짜 너무 아프지만 입원까지는 가지 않는 상황도 있잖아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경우. 실제 우리 지금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임기제, 기간제, 공무직 노동자들도 진단서만으로 60일 이상의 유급병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보장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보완이 좀 반영되는 유급병가 지원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감하고요. 뭐 종로에서도 하고 지금 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뭐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선도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그 신설하는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그 하도 이제 지자체들이 그 보편적 복지 한다 그러면서 막 이제 경로당이 막 10만 원씩 주고 막 중부가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제도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면서 막 좀 통제를 좀 하는 제도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허용이 되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불허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불허하더라도 뭐 하는 자치구가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예산에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허했는데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렇게 용감한 단체장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을 못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충분히 취지에는 공감하고 다만 종로나 서울시가 이렇게 하게끔 했다는 거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신청을 해서 잘만 설계하면 동의만 얻어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게 취약계층 노동자를 향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불어되는 경우는 아마 없었으면 좋겠다. 취약계층만으로 한정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뭐 토론해볼 만한 일이죠. 저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정책들이 복지 쪽이 자꾸 서울시도 요즘 막 새로운 사업들이 다 취약계층 중위소득 150% 이하 120% 이렇게만 딱 제한해 버리면요. 실제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뭐 하위 몇 프로만 주느냐 논쟁이 심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해보면 실제로 선별적으로 줘버리면 정책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모두 보편적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동의합니다. 정책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서울형이 지급되고 있고 지역 가입자에게만 그럼 굉장히 좁아져 지급되고 버려요. 입원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원구가 선도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노원구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에 있어서 이미 제정한 조례가 조금 더 잘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서울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조 적용 범위에서는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노원구 출자 출연기간 소속 근로자,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외 대상입니다. 이에 기초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립 학예 실버센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이고 요양보호사들은 그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센터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올해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재산이 구소유이고 업무는 세웠지만 구비로 인건비를 한 푼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지원금과 입소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당연히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구에서 위탁한 시설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기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총장님 이거는 바로 시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생활임금부터 지원 실천해서 구립을 구립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출발점을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관이 올해 2월에도 코호트 지정이 한번 되었었고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최근에 지난달 8말 9초에도 한번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9월 초에 두 계층이 코호트 격리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최근에 전국의 많은 요양시설들이 코호트 격리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는데 시설이 이것을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이거 다 전액 지원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착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생활임금 지급 꼭 생활임금이 꼭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애써 그렇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당연히 구립시설에서 생활임금을 주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마 아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은 저희가 빨리 시정해야 돼요. 여기가 정규직이고 연봉계약서도 쓰는데 금액이 최저임금이더라고요. 더 올려야 됩니다. 구립시설인데요. 시립시설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이 노원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상시 지속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몇 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조사도 부탁드리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생활임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외가 제공되는 경우가 조례에 보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한시적 사업인 경우이거나 공공근로 같은 복지사업인 경우는 예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사회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중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노원문화재단 소속의 미화 경비 시설 근무하시는 분들, 어르신 행복회사 소속의 미화 시설관리 CCTV 관제 업무 아이판한 택시 하시는 분들, 청소년 시설의 미화 경비하시는 분들, 서비스 공단의 체육지도 미화 주차 시설 관리 경비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총 2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상시 지속 업무를 보고 계시며 주 40시간 정도 노동을 하고 계시고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청소 미화 경비 시설 관리는 계속 지속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유를 여쭤보니까 단순 노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에서는 수없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고강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노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최저시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된 노동자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제때 확인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 노원구에서 이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은 고품격의 문화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나의 일자리, 일터에서 차별이 없이 생계 보장이 안전하게 될 때 내일도 기대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전수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노원구 직원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실까요? 1,500명입니다. 정규 직원. 예, 맞습니다. 정원은 1,600명인데 1,520명 정도 된다고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구청장님의 결정과 의회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들, 편성된 예산을 들고 구청에서, 공단에서, 각종 위탁기관들에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가닿게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몇 명 정도 규모라고 보십니까? 구청 포함해서 2,200명 정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각과의 요청을 해서 자료 요청을 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로는 한 6천 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6,000명이요? 예. 그런데 이것도 민간 위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그게 그럴 수 있는. 예.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종합복지관이 9개가 있잖아요. 네. 9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민간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런 데는 저희가 직원 이렇게 2,000명 직원에 포함시키지 못하죠. 아마 그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아마 그렇게 커졌을 겁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저도 지금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 있는 게 노원구에 이거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확인을 했고요. 이게 이제 구청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을 받거나 우리의 위탁을 받거나 우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에게는 어쨌건 노원구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서 행정 서비스가 가닿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이걸 앞으로 정확하게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근무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 제가 세다 보니까 6,0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 규모이면 노원 구민의 1% 가까이인 거거든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노원구 의회 의원들이 최근에 이제 예산안 추경 준비하면서나 결산 준비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재정 교육을 받았는데 1년에 평균 9.7%의 예산이 증대가 되고 있고 우리 구가 이게 7년이 지나가면 2배의 예산안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매년 10% 가까이의 예산안이 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국민에게 가닿게 하고 싶은 행정 서비스의 질과 양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기계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책임지고
이제 지휘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 노동자들,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와 이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과 이분들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함께 품어 안고 이제 일치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노원 구정의 성공 여부는 사실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업무 보고와 매년 이제 사업 승인을 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이에 대한 자료가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의원님 그게 생각을 합니다.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서로 의회하고 구청하고 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2,000명이라고 했던 거는 정식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산하기관, 그다음에 각종 센터들 저희가 이제 직영하고 있거나 이런 교육복지재단, 문화재단, 환경재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직영하고 있는 수학문화관 이런 경우는 저희 아마 거기다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은 한 50개가 넘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다 그거를 관리 감독은 할 수는 있으나 예를 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홍파복지원이라든가 봉천의 집 이런 데는 저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권도 위탁 주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자기 이제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근데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도 구청의 그 지휘 감독이 또 소홀했다는 이유로 어찌됐든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다 맞아요. 주민들이 보기엔 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민간 위탁하는 것까지만 예산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도 감독하에 있는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저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때 어디까지가 구청장 책임이고 어디까지는 그 사업주 책임이냐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모아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저희가 평상시 잘 들여다보지 않는 곳까지도 예를 들면은 구청 책임으로 막 들어와 있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아니 네. 이것까지 이걸 구청에서 책임자라는 것은 좀 과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딱 자르지 말고 하여튼 그거를 좀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분류해보거나 생각해본 적은 없고 과별로 있는 산하기관들이 뭐냐 그런 정도. 그리고 예를 들면 산하기관 중에 하다못해 도서관에 있는 각종 동아리들도 동아리 활동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하게 할 거냐? 구청 책임이냐? 뭐 이게 굉장히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롭게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점점점 행정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그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부터 시작해서 기간제 노동자들까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책임지는 문제이고 법적으로도 분명히 해야 되는 대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매년 파악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가 노원 구정에서 정상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조금만 더 그 의원님 말씀하신 추가로 이제 예산이 계속 10% 이제 증가를 합니다. 저희도 뭐 1조를 넘은 지 좀 꽤 됐고요. 그래서 1조 2천억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이제 어찌됐든 매칭 예산이 국가 복지 관련 예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임금도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이 한 10%씩 이렇게 오르고 있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제 주민들 의식이 많이 깨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를 들면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 여성 쪽 분야 아까 여성 플라자 같은 것도 이제 새로운 어떤 요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직원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포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그 숫자를 자꾸 딱 규정하고 더 이상 늘리지 않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선택제를 꼽게 되고 뭐 기간제를 꼽게 되고 기간제라는 게 뭐 정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편법적인 방식으로 왜냐하면 넘쳐나는 행정수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안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또 어디다 쓰냐 이런 또 이 불만들이 빗발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의원님들께 이런 걸 예산을 제출할 때마다 되게 이제 죄송한 게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막 조직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 예? 정부를 좀 다이어트하고 작은 정부로 가야지. 이런 논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공적인 영역, 행정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구청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와 서울시가 자꾸 구청으로 계속 권한을 넘겨주는 편입니다. 그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구청장 공적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청장님의 견해에 100% 동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원구는 최대 직원을 보유한 고용주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공적인 책임을 많이 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을 더 잘 꾸리고 더 촘촘하게 꾸리고 더 가까이 가닿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두 노력을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 민선 8기의 슬로건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려면 오늘 나의 일터가 편안하고 생계가 안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설정하고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서서도 박희강 의원님께서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그리고 민생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대한 말씀을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밀자리 경제과에서 노동자에 대한 사업, 일자리 확대에 대한 사업, 창업 지원에 대한 사업,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을 다 모아놓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후에 점점 전문 분야로 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분화, 중소상공인을 위한 분화, 그다음에 기타 민생경제 시스템을 담당하기 위한 분야로 전문화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으로서 우리 노원구가 모범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앞서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노원구가 실행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 임금 상태, 휴게시설 상태, 고충 상태, 근무 실태를 이제 위탁기관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매년 전수조사하고 꼭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해마다 정책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민간업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데서도 공공이 긍정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구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